The labor market is extremely tight, and inflation is much too high. Against this backdrop, today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raised its policy interest rate by 0.75 of a percentage point and anticipates that ongoing increases in that rate will be appropriate. The surge in prices of crude oil and other commodities that resulted from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s boosting prices for gasoline and food and is creating additional upward pressure on inflation. And COVID-related lockdowns in China are likely to exacerbate supply chain disruptions. Over coming months, we will be looking for compelling evidence that inflation is moving down, consistent with inflation returning to 2%. Clearly, today's 75 basis point increase is an unusually large one, and I do not expect moves of this size to be common. From the perspective of today, either a 50 basis point or a 75 basis point increase seems most likely at our next meeting. 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고 0.75%포인트 올리는 게 분명히 이례적인 일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인플레이션이 이 공급망 문제에 대한 것인데 여전히 관련 이슈는 중국의 봉쇄로 인플레이션의 어떤 압박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제롬 파월이 언급했습니다.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의 반등도 역시 마음 놓고 즐겨도 괜찮을지 박재영 스페셜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시장이 오늘 2% 넘게 오르다가 탄력이 좀 둔화되면서 1.6%의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은 다들 워낙 마음이 힘들어서 즐기고 있는데 근데 또 시장이 또 탄력이 둔화되는 걸 보면 다들 또 그렇게 마음 놓고 즐기고 계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이게 잔치집에 와서 이상한 얘기 하려니까. 아유, 아닙니다. 그런데, 필요합니다. 네. 지금 즐길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예. 파월 인터뷰 지금 75bp가 인상이 됐죠. 이게 언제 결정이 된 거냐면 지난주 CPI 발표되고 나서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지금 시장이 다 반영했는가에 대한 의문증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렇군요. 이걸 다 반영했으면 물론 이제 주가가 우리 이번 주 너무 힘들었죠. 금요일부터 계속 떨어졌으니까. 야, 진짜 체감은 네, 한 200포인트 떨어졌으니까 예. 엄청 힘들었는데 이게 예. 정말 다 반영된 것인가 아닌가 그게 되게 중요하고요. 아까 이제 파월의 인터뷰를 봤는데 저는 사실 실시간으로 못 봤거든요. 실시간으로 못 보고 뒤에 이제 내용만 쭉 훑어봤는데 거기서 제가 가장 걱정했었던 것은 연준도 알고 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자기네들이 공급망 문제가 생긴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했거든요. 연준 이 통화 정책 같은 경우에는 총 수요를 관리하는 겁니다. 총 수요를 관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준이 금리 올려버리면 그렇죠. 뭐 이자도 내야 되고 그쵸. 뭐도 해야 되고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 안 수요를 하죠. 소비를 안 하면서 수요를 줄일 수 줄이죠. 있잖아요. 예. 그런데 파월이 이제 기자회견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이런 공급적인 측면에서 발생하는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 거기에 대해서도 대응을 한다라고 했거든요. 예를 들어서 공급 때문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이 50이고 수요 때문에 발생한 인플레이션이 50이에요. 그러면 이제 총 수요를 관리하기 위해서 통화 정책을 이용해서 금리를 올려서 이 50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잡았는데 나머지 50까지도 잡으려고 한다면 수요를 이제 한 100만큼 줄여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많이 줄여야 되는 정책을 써야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뭐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런 정책은? 이 금리를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리는 거 말고도 또 있나요? 경착륙이죠. 올립니까? 경착륙. 연착륙은 저는 못 시킬 거라고 봅니다. 예, 예. 만약에 공급을 그러니까 연준에서 뭘 안 하고 다른 데서 액션을 취해서 공급이 정상화된다라고 한다면 연준은 수요를 일정 부분 둔화시켜가면서 연착륙할 정도의 수요를 둔화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급적인 측면까지 연준이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예. 예상보다 수요를 더 잡아야 그러니까 공급에서 10개를 공급해 줘야 되는데 8개뿐이 못 하잖아요. 그러면 강제적으로 수요를 더 2개를 줄여야 됩니다. 그것까지 연준이 하겠다라고 한다면 연착륙을 시키면서 수요를 잡을 수 있을 것이냐 의문이 좀 들고요. 지금 그러면은 연착륙은 물 건너 갔고
그거보다 더 센 정책을 한다면 75bp가 아니라 100bp 올릴 가능성 염두에 두신다는. 기자들이 100bp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안 할 이유가 없죠. 제가 기자여도 100bp 안 할 수 있으면 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강하게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여지를 남겨뒀군요. 이제 파월에 뭐 50bp, 75bp, 100bp 이거는 누구도 안 믿을걸요? 그렇죠. 왜냐하면 지난주에 맞습니다. 나와가지고 블랙아웃 기간 전에 나와서 75bp는 염두에 안 두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인플레이션 걱정할 수준도 아니라고도 얘기한 바 있고요. 그 사람이 일주일 만에 싹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건 우리가 작년부터 계속 봐왔던 거잖아요. 물론 이제 파월 의장만의 잘못은 아닙니다.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의 잘못이죠. 예.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자 연준의 말바꾸기가 어디까지 갈지는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전에 인플레이션 일시적이었다라고 했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우리 노력하고 있는데 경기는 좋기 때문에 우리 연착륙은 시킬 수 있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바뀔 수 있느냐. 최악의 국면에서는 얘들아 미안한데 내가 경기를 포기하고서라도 인플레이션을 잡아야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측면이다라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금 뭐 4, 5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니까 예. 경기가 암만 좋다라고 해도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발생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실제 성장률은 명목 성장률에서 인플레이션을 뺀 건데 명목 성장률을 뭐 2%냐 3%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인플레이션이 8%인데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잡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연준 입장에서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경기와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인플레이션이 너무 심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잡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경착륙이 조금 의심된다라고 하는 게 제가 지난주에 나와서 계속 말씀드린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애틀랜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GDP 나우라는 지표인데요. 이게 공교롭게도 어제 같이 발표가 됐어요. 지난주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 애틀랜타 연은에서 GDP는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발표되잖아요. 그러니까 주식에 써먹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기를 빨리 좀 예측하고 싶은데 매주 나오는 지표를 더해서 지금 2분기 뭐 다음 GDP 성장률은 얼마가 될 거야라는 이제 예측을 하는 지표거든요. 6월 8일 날 이 GDP 나우의 2분기 성장률 전망치가 0.8이었습니다. 맞죠? 아닌가요? 0.9? 예, 0. 네, 지난주 0.9였어요. 예. 죄송합니다. 0.9였는데 어쨌든 0% 수준이라는 거. 0.9%. 예. 0.9%를 0% 수준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아, 네. 분기 성장률이니까 예. 0.9%였는데 어제 새벽에 발표가 됐죠. 15일 날 업데이트된 지표는 0%가 나왔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거든요. 5월 초에는 이게 2.5%였다가 6월 첫째 주에 0.9로 떨어졌고 6월 15일 날 제로로 떨어졌습니다. 미국의 1분기 GDP 성장률 몇 %인지 기억하세요? 몇 %였습니까? 마이너스 1.5. 예. 이게 좀 충격을 안 받으셨구나. 아니, 이게 예. 엄청 충격. 지금 우리가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를 걱정하는데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저는 그 수치를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물론 이제 미국에서는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왜 일시적이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수입 적자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소비는 괜찮으니까 2분기에 괜찮아질 네. 거예요라고 했는데 어제 발표된 지표들을 보면요. 그렇죠. 다 안 좋게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 건수가 마이너스가 나왔더라고요. 네. 예. 이건 뭘 의미를 할까요? 미국은 GDP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게 뭐 60% 지금 조금 떨어졌는데 70% 정도 돼요. 근데 그 소비가 마이너스가 나왔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냐면 휘발유 가격이 엄청 오르다 보니까 휘발유 소비는 4%나 급등했거든요. 전월 대비해서. 예. 근데 그거 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많다 보니까 다른 데서 딴 걸 소비를 줄이는군요. 줄인 겁니다. 그러면 연준이 생각하는 것처럼 경기가 소비가 계속 탄탄하면서 좋아질 수 있겠느냐. 되게 웃긴 게요. 연준도 물가 상승률은 이제 중립금리가 중요하잖아요. 이걸 3.4까지 올렸어요. 1.5%포인트를 올렸습니다. 이게 거의 7, 80%를 올해 올린 건데 실질 GDP 성장률은 0.9%, 1.1%포인트 낮췄습니다. 네. 약간 근데 성장률 전망치 낮추는 건 속도가 조금 둔한 것 같고 금리 속도 올리는 거 되게 빠른 것 같거든요. 약간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느낌 같은 느낌으로. 저는 뭐 이코노미스트는 아니라서 예. 이제 막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약간 예. 느낌 같은 느낌으로 예. 연준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 이거 약간 허세?
과신? 네, 과신? 과대망상? 네, 그 약간 그 뭔가 지금 만약에 이게 그렇군요. 사실이라면 약간 경기에 대한 그 경각심이 너무 부족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물가는 이렇게 높고 실업률도 지금 올해 3월 전망보다 좀 실업률이 높아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인플레이션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경기는 좋아질 것 같아. 그거 너무 경기에 대해서 과신하고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나이브하다 뭐 이렇게. 네. 근데 지금까지도 괜찮아 물가 잡을 수 있는 수준이야라고 하다가 계속 미루다가 지금 서둘러서 황급히 자이언트 스텝으로 올렸고 그러다 보니까 100pp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물가 인플레이션은 8% 수준인데 소매 판매 건수는 마이너스예요. 소비 더 줄인다는 얘기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연준에서는 경기를 과신하고 있는 듯하지만 말씀 들어보면 미국 지수들이 경기 침체, 둔화를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좀 걱정이고 이제 앞으로 한 며칠 정도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5월 5일 날 한번 당했잖아요. 쉬는 날. FOMC가 딱 있어서 FOMC 발표하고 주가가 급등했죠. 미국이. 우린 쉬는 날이었고. 그래서 덕분에 어린이날 잘 보냈는데 어린이날 밤에 맞아요. 급락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요새 이런 흐름들이 좀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예. 막 이런 흐름들이 나오거든요. 생각해 보니까 경기가 75bp를 버틸 수 있을까? 다음 주에도 75bp? 이렇게 되면 사실 금리가 올라가면 휘발유 값도 올라가고 내 이자가 낼 것도 올라가고 그러면 쓸 돈은 없고 그럼 정말 소비가 줄어들어서 인플레이션은 잡힐지 모르겠지만 침체가 오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할 수 있거든요. 뭐 어제 보면 주가도 올랐지만 채권 가격도 올랐습니다. 금리도 떨어졌어요. 원래 얘들이 이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주가가 좋으면 채권 가격이 안 좋거나 채권 가격이 좋으면 주가가 안 좋거나 해야 되는데 요새 그렇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다 안 좋죠. 네. 연준이 75bp 올리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올해 중립금리가 3.4%인데 미국채 10년물이 3.4%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기준금리가 목표가 3.4인데 그거보다 그 훨씬 더 긴 만기가 10년짜리가 3.2에 와 있어요. 네. 이건 약간 이상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준금리보다 높아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 밑으로 내려왔다는 거는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거를 반영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이거 반영하는데 시간차가 조금 있을 거라고 보고 네. 내일 또 일본의 BOJ도 있고 예. 그다음에 영란은행의 금리 정책도 있고 ECB가 어제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무슨 긴급한 일이 있었으면 통화정책회의하고 일주일 만에 긴급회의 열었거든요. 예. 이걸 다 시장이 반영하는 데는 전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정신 차리는데 시간 좀 걸린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예. 너무 어제 이제 75bp 다 반영했으니까 이제 시장 올라갈 거야라고 환호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좀 아니다. 약간 시간을 가지고 좋습니다. 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요. 싶습니다. 미국 국채가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됐는데 보통은 6개월 뒤에 반영이 되면서 시장도 여기에 따른 출렁임이 온다라는 게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알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금리 차 역전이 최근에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4월 달에 한번 되고 예. 엊그저께 얼마 한번 전- 됐죠. 예, 맞아요. 네. 엊그저께 한번 됐고. 이제 앞으로의 관건은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렇게 금리 얘기 나올 때마다 시장 계속 출렁거리고 또 나오고 나면 다음 날 정도는 안도 랠리가 제한적으로 펼쳐질 텐데 앞으로 금리를 얼마나 더 오래 올리게 될지 이 금리 인상은 언제 끝나게 될지 그래야 우리가 좀 안심하고 시장은 좀 이제 괜찮겠구나라고 그런 심리를 갖게 될 텐데 네. 내년까지도 계속 이렇게 금리 인상 이슈가 된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연준은 내년까지 올리겠다라고 했어요. 그 연준의 목표 금리는 이제 올해 3.4까지. 그러면 다음에 7월 달에도 75bp, 9월 달에 50bp, 그다음에 11월 달 25, 예. 12월 달 25 이게 시장의 컨센이고 예. 내년에 이제 2번 정도 더 올리는 거죠. 상반기에 2번 정도 더 올리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3.4로 내려가니까 내년 상반기까지 금리 계속 올린다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러면 금리 계속 올리면 시장 계속 약할 것이냐? 예. 그건 또 아닐 것 같고.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연준이 하는 이 행동은 초장에 뭘 좀 잡아가겠다. 내가 나 무서운 사람이야. 이거 내가 무섭다는 거 보여줄 거야. 인플레이션 상상도 하지 마.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75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75bp씩 2번 인상하고 50bp 인하하고 그 다음에 이게 역치가 낮아지잖아요. 역치가 낮아진 75bp 인상하다가 25bp
인상하며 아유 뭐 그럴 수 있지. 안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내성 생기죠. 네, 우리는. 내성 생겨서 예. 연말 연말 정도 돼서 이제 25bp로 인상 속도가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예. 그리고 물가 상승 속도가 진짜 좀 둔화된다면. 둔화된다라고 한다면 시장은 그때 반응을 좀 할 거고 예.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신호가 이제 확실히 나와준다라고 하면 경기 침체한다고 이제 뭐 모두가 다 죽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이미 나스닥이 30% 조정을 받았고 예. 우리도 3,300포인트에서 2,400포인트대니까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조정을 받았고 예.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이제 확인하는 구간에 조금 고통스러운 구간만 지나고 나면 그렇군요. 시장 반등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머니마니님도 초장의 금리를 확 땡겨 올려놔야 후반에 금리를 내릴 여지를 만들어 놓죠. 그럼요. 라고 하셨어요. 자, 이 유가를 잡아야 인플레이션도 잡힐 텐데 바이든이 사우디 가서 얼마나 이 단판을 잘 지어올지. 아, 여기 이 기대 말고는 지금 당장 뭐 없을 것 같습니다. 좋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 뭐 7월 달에 사우디 이야기도 있을 거고요. 지금 아마 미국의 관세, 대중국 관세 관련돼서 6월 말에 좀 좋은 소식이 나올 수도 있어 보여요. 이제 관세 유예 기간이 이제 끝나는 시점이 7월인데 지금 준비하고 있다, USRT에서 준비하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미국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6월 말에 중국 관련된 관세가 낮아진다. 이것도 이제 인플레이션 해결될 수 있는 뭐 문제 중에 하나고요. 이 뭐 이유 중에 하나고요. 유가가 좀 떨어져 줘야 되는데 또 그거는 이제 사우디 가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어떻게 하는지 그렇죠.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정치적 단판. 네. 뭐 그리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연기금도 주식을 사고 있습니다. 예. 연기금이 작년 내내 주식 계속 팔았잖아요. 개인 투자하면서 욕 엄청 먹었죠.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포지션 비중이 있는데 그거보다 이제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걸 덜어내고 있었는데 지금 주가가 많이 빠지니까 그릇이 많이 비었어요. 그래서 지금 좀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주가 급락했을 때 연기금이 조금씩 사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너무 비관적으로만 생각할 수준은 아니다. 주가 많이 떨어져서 지금 V자형 반등도 없습니다. 저는 분명히 지금 그렇게 보고요. 근데 막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급락한다? 그것도 좀 너무 과하게 예. 걱정하는 거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시장에 출렁임이 좀 없으면 좋겠고 그럼 네. 심리가 더 불안하니까 더 떨어지지만 않아도 충분히 좋겠습니다. 자, 시장에서 반등의 힌트는 그래요. 중국과 연기금의 수급에서 좀 보고 계시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시장의 거시적 변수를 통해서 우리 시황 전망을 해봤습니다. 박재영 스페셜 한국투자증권 박재영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